자, 김의식 전 실장께는 이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지금 정치권에서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데 국민의힘은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폐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쨌든 폐지가 당론이고. 그런데 김의식 전 실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안 수사권 폐지를 지금 이제 민주당은 강행을 지금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지금 발의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 수사권은 폐지하되 보안 수사 요구권은 존치하겠다. 지금 이건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짧게 말씀을 드리면 보안 수사권과 보안 수사 요구권은 천양지차거든요. 그러니까 요구를 했을 때 경찰이 그 보안 수사 요구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 요구 사항을 다 했습니다라고 아무런 그 경과 없이 이야기를 해버리면 계속 요구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도돌이표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지금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장윤기 이 살인 용의자 이분 사태와 관련돼서 경찰이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수사를 했을 때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그리고 피해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이런 검찰 조직의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국민적 요구가 좀 비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 말씀을 좀 인용해서 제가 좀 반박을 드리면 대통령이 한번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씀을 했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수 있다. 그런데 저는 거꾸로 빈대 잡으려다가 초상칸 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일부 정치화될 수도 있고 나쁜 검찰이 한두 명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검찰 조직의 몇 명의 일부 문제점을 놓고 검찰 조직을 아예 없애거나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거나, 지금도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 다 없애놓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검찰의 마지막 제어 장치인 보안 수사권마저 폐지를 해버리면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장윤규 사건처럼 정말 경찰의 끼리끼리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나고 피해자가 무고한 억울한 피해를 당할 때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조금 더 전당대회용으로 이게 소모적으로 이걸 밀어붙일 게 아니라 국민의 민생과 인권 차원에서 좀 더 좀 세심한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기가 나온 김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보안 수사권 관련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생각과 원칙이 정점식 원내대표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보안 수사권 존치는 당연하고 경찰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경찰의 독립성 핑계를 대면서 내 몰라라 하지 말고 경찰의 과감한 조직 쇄신에 책임지고 나서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 견제 방안을 포함한 수사기관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제안합니다. 자, 정점식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생각은 분명하게 전달이 됐죠. 보안 수사권 존치돼야 한다, 이런 주장이고요. 자, 민주당 차기 당대표 경선에 나선 대표 주자들의 생각도 차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전 대표,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를 강경하게 주장해 왔던 정치인이죠. 정청래 전 대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호시탐탐 수사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는 검찰에게 수사권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지 마, 이렇게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숟가락만한 보안 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게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입니다.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답입니다. 자, 정권에게 언제 칼을 들이댈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안 수사권 완벽하게 폐지해야 합니다. 김민석 전 총리,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얘기 들어보시면 미묘한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원칙은 폐지다. 근데 내 생각엔 예외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다. 근데 국회에 가서 이것이 완전 폐지로 된다면 그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수기하라. 이 네 가지 정도가 저는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밝히신 입장이었다고 봅니다. 그간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하여 보안 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습니다. 자, 보안 수사권 최종 폐지를 정부의 입장으로 정리했다. 총리를 그만두기 직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송영길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와 논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문제다. 이 보안 수사권 여부를 정치 무기화시킬 문제는 아니다. 보안 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거의 이제 조율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정치 무기화시켜서 전당대회에 마치 정부를 상대로 무슨 싸움하듯이 쟁점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송영길 의원 그리고 고민정 의원 대표 출마를 선언했죠. 고민정 의원은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가는 것, 보안수사권이 아니라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검찰에 주자, 뭐 이런 거죠.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가는 것은 의총을 거쳐서 정해졌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 보안수사 요구권이 의총을 거쳐서 당론으로 정해졌다, 이런 얘기네요. 그런데 경찰에 너무 많은 권한이 가는 것은 우려가 돼서 경찰 견제 장치를 어떻게 할지 앞으로 논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논의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앞으로 국회에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또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기도 하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이고 또 멘토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론, 소신은 보안수사권 예외적인 범위에서 검찰에 남겨둬야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 근데 법무부 장관도 이런 소신을 갖고 있지만 민주당이 워낙 강경하게 나가니까 민주당의 당론이 그렇다고 한다면 따라야죠.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 겁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난 8일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도 보호돼야 되고 또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그런 면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보안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우려 사항들을 충분히 보완해갖고 확실하게 그 대안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게 저희 기본 입장입니다. 자, 확실하게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손소민 의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내겠다라고 해서 그 TF팀에서 국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뭔가 이런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뭐 야당의 목소리, 또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 같은 것들을 반영을 해서 좀 개정을 했다라고 하던데 어떤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겁니까? 네, 전체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이제 검찰특권 개정의 공수청, 그다음에 중수청법, 그다음 공소청법이 만들어지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지게 됩니다. 10월 2일. 근데 그 말고 지금 이제 형사소송법에 있는 내용이 보안수사권이라고 해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을 그 안에서 이제 증거라든지 사실관계를 좀 따져보고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는지, 그거는 검사가 직접 권한을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없애버리는 것이 이제 보안 수사권도 없애버린다는 것이고, 맨 위에 대통령이 한번 이제 제안도 했지만은 특별사법경찰관, 그리고 환경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사실 경찰관처럼 이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 특사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도 박탈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완한 내용은 무엇이냐? 사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것. 사실 범죄자를 수사를 해서 시시비비를 빨리 가리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권력기관 간의 견제를 통해서 독점적이고 과도한 수사, 예전에 검찰 수사가 비난받았던 먼지털이식 아니면 조작 기소 내지는 이런 부분을 좀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보완했다고 하는데, 크게 한번 보면은 일단 보안 수사를 검사가 요구하게 되면은 보안 수사권은 없어지지만 보안 수사를 요구하게 되면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한 달 안에 그 결과를 검사한테 제출하라고 돼 있고요. 네, 잠시만요. 그 아까 화면 다시 보면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좀 자막이 많아서 그 설명을 좀, 저 자막 화면을 보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보안수사 요구권 강화가 현행법에는 보안수사 요구 시 경찰의 수사 마감 기한 없고 누가 보안수사할지 지정할 수 없는데 어제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보안수사의 시한을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로 설정하고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 이관 가능하도록 했다. 맨 아래 저건 또 뭡니까? 시정조치 요구권을 강화한다라고 돼 있는데. 저 부분은 지금은 시정조치 요구권이라고 해서 고소고발인 피해자, 법정 대리인이 검사에게 신고하면은 사건 기록을 송부 요청하도록 됐고, 검사는 여기서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관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개정안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를 할 수는 없지만은 요구하는 데 있어서 경찰은 그걸 지체 없이 따르도록 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기존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직무 배제라든지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데 또 하나 추가된 게 수사 담당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쪽은 이게 사실 1개월 안에 보안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금 마찬가지, 지금 같은 경우에도 50일 넘게 지금 시간이 걸리는데 1개월 안에 한다는 거는 경찰로 하여금 아예 그냥 사건을 어떻게 보면은 내버려두는 이런 결과를 더 나을 것이라는 비판이 있고요. 그다음 수사 담당자 교체를 요구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경찰 내부의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이번에 장윤기 사건처럼 제19 감싸기가 되지 않겠냐.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반론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왜 이렇게 강경하게 보안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되느냐. 민주당을 강경하게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당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국민의힘 제1야당은 왜 보안 수사권 국민에게 피해가 갈 텐데 왜 폐지하려고 하지?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거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민주당 소속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하는데 민주당은 당론으로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이유 다 알고는 계시겠습니다만 한민수 의원이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검사처럼 네.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모든 권한을 가진 검사들이 없습니다. 그 폐해는 80년이 됐어요. 그리고 그 폐해의 극이 지난 윤석열 정치 검찰 독재 정권 때입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정적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조작, 왜곡 수사를 해왔고. 그래서 저는 이미 우리 사회의 컨센서스는 다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지난번 지금 국민의힘에 지금은 뭐 전 원내대표죠. 권성동 원내대표 있을 때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하는 거기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국민의힘이 의총에서 합의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제 뭐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 이런 게 있으면서 뒤집었죠. 그건 다 기억합니다. 우리 시행령을 이제 개정해서 그게 다 합의를 했었어요. 예. 합의를 하고 여야 추인까지 받았습니다. 이건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로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드는 법을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안 수사권과 보안 수사 요구권이 있는데 지금 검사들이 그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여야 합의하고 검경 수사 조정할 때 등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 윤석열 정권 때 얼마나 많은 검사들이 또 수사 범위를 넓혀놨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치 검사들이 지금이야 숨죽이고 있지만 또 어느 시점이 되면은 또다시 뭐 정치인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수사 그리고 조작되고 왜곡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보안 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우려 정성호 장관님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개정안을 낸 거고 실질적으로 보안 수사 요구권의 실질화를 만들어가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손 의원님이나 이런 반론들이 있으면 국민의힘도 밖에만 돌지 마시고 들어오십시오. 법사위에 들어와서 법안심사 소위에서 같이 얘기를 하면 됩니다. 뭐 우리 당 내에서도 좀 더 뭐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같이 논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수사 요구권은 확실하게 실질화시키겠다. 그리고 경찰의 통제 조치. 아까도 중반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안수사 요구권을 했는데 경찰이 말을 안 들어요. 제대로 안 는다. 그럼 중수청으로 넘기면 됩니다. 중수청이 수사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보안 조치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국민들이 절대 피해가지 않도록 저희 집권 여당이 하겠습니다. 너무 과도한 우려들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 나온 그 광주 여고생 그 피살 사건, 장윤기 사건 얘기하시는데 그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죠. 아까 뉴스에도 봤습니다만 거기에 관련된 경찰관들 정말 그건 우리 법이 허용하는 대로 저는 최대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마치 보안 수사권과 연결시켜서 하는 거는 저는 정치 공세라고 봅니다. 그러면 선진국에서는 이런 거 생기면 수사권 뭐 폐지하고 주자고 얘기 나옵니까? 그러지 않은 거 아닙니까? 만약에 장윤기 아버지가 경찰이 아니고 검사였으면 또 어떤 논의를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벌어졌지만 그 사건을 가지고 지금의 어떤 그 보안 수사권 폐지라는 어떤 대의와는 또 연결시켜서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찰은 통제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십니까? 계속 통제를 검찰은 해야죠. 통제가 안 됐었는데 경찰은 통제가 가능하다. 그 법으로 저희들이 개정안 낸 걸 보면은 뭐 인권국도 설치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의견들을 주세요. 저희들이 그 논의를 할 테니까 법사위에서 야당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수사 심의위원회도 좀 내실화 하겠다는 여러 보완책들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경찰대로
뭐 그냥 무슨 뭐 암장을 시킨다 그런 건 과도한 우려가 있을 수 없죠. 그럴 때는 교체도 하고 처벌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중수청도 있는 거고 저희들이 또 고위공직자 수사처도 공수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수사기관들이 또 견제와 균형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잘 설계하고 예. 추진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그 민주당의 검찰 개혁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수사는 경찰만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경찰만 경찰만 한 거죠, 뭐 대부분. 뭐 예. 중수청도 그또 뭐 어쨌든 다 경찰 인력들이 가는 거 경찰 아닙니까? 인력도 하지만 뭐 검찰 예. 수사관들도 갈 수 예. 있는 거기 때문에요. 중수청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따로 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하고 공수처도 있고요. 중수청은 또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공수처하고 중수청의 권한이? 공수처는 수사 대상을 좀 특정해 놨죠. 고위공직자. 예. 검사, 판사, 그다음에 뭐 특정 이상이 예. 이제 정해진 법률적으로 수사를 하게 예. 되는데 사실 공수처 같은 경우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보완이 더 이루어져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수사 실력이 어떠냐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많이 또 하나 있는 상황이죠. 예.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관련해서 이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갖고도 상당한 논란이 돼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논란이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감을 또 많은 분들이 가졌던 것 같고요. 공수처의 수사 권한 잠시만요. 예. 그래서 그다음 중수청은 또 어떻게 됩니까? 중수청은 마찬가지로 이제 그 또 다른 수사 기관인데 경찰 그래 행정부 산하의 이제 별도 기관으로 설립이 되죠. 그 안에 이제 경찰 수사관들도 포함되고 예. 지금의 또 이제 검사 나중에 이제 뭐 공소청으로 남을지 아니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갈지 본인 의사에 따라서 하는데 뭐 단서 조항으로 끌어올 수 있다라고 하죠. 검사와 그다음 검찰 수사관, 그다음 별도로 해서 뭐 변호사들도 참여할 수 있는데 사실상 지금의 이제 수사 체계에서 새로운 하나의 기관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좀 지금의 검찰 경찰 체계와는 다른 하나의 제도이기 때문에 밀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뭐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예,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그리고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국가수사본부가 있죠. 또 일반 형사과가 다 국가수사본부로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뭐 우리 한민수 예.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야당 입장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검찰이 과거에 권력과 결탁을 하거나 또 권력에 복종을 해서 정치 편향화되는 측면이 있었죠. 이제 그걸 가지고 검찰의 민주화를 계속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한 제도적 차원에서 했던 게 공수처라고 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수사기관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것도 민주당이 강력히 주장해서 만들어서 한 거고요. 그러나 공수처의 실력과 성과가 없었다는 건 이미 입증이 된 거고, 두 번째로는 또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을 강행시켜서 입법을 해가지고 검찰의 직접 수사는 사실상 다 없애놨습니다. 6가지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이거마저도 이제 검수완박법에 의해서 검찰의 수사는 완전히 폐지가 돼 있고 이번 10월 2일이면 검찰이라는 기관 자체가 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모든 수사를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유의하게 되는 보안 수사권은 뭐냐면 이번에 장윤기 이 살인 혐의자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경찰의 수사의 미흡함, 또 수사의 잘못됨, 또 수사의 그 미진함으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이럴 때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검찰의 보안 수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정성호 법무장관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광주지검의 검사가 보안 수사한 새로 추가한 게 11가지를 새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경찰에서 그 많은 인력 수사팀이 동원돼서 수사를 했는데 놓쳤던 부분을 검사의 보안 수사권에 의해서 11가지를 새롭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단순한 일반 살인이 아니라 강간 살인이라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버지와 또 그 수사팀장과 유착 관계를 밝혀내서 구속까지 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보안 수사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검찰이 뭐 권력과 유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건 좋은데 유일한 경찰의 모든 수사권을 지금 독점하고 있는 경찰도 그러면 검찰의 그 견제를 하듯이 경찰의 수사권도 견제를 할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걸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보안 수사권인데 이걸 폐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한민수 의원님 말씀하신 요구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예를 간단하게 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가 갖고 있는 게 해임 건의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정부의 장관이나 국무위원이 일을 잘못하면 국회에서 과반이 통과시키면 해임 건의가 돼요. 네. 윤석열 정부 때도 그때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태원 사태로 인해 가지고 해임 건의가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해임권이 아니고 해임 건의권이니까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거지 아무런 실행력이 없어요. 해임 안 시킵니다.
건의를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보안 수사권과 보안 수사 요구권은 그런 차이입니다. 검찰이 서류상으로 요구를 해도 경찰이 한 달 동안 뭉개고 있다가 다 했습니다 하고 넘겨주면 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광주의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못해낸 걸 밝혀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빈 구멍을 어떻게 잘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한민수 의원 말씀도 저는 동일해요. 법사위가 빨리 제대로 정상화돼서 야당도 들어가서 그런 논의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피해보고 국민들의 인권과 민생이 침해받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검찰을 때려잡는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그렇게 해서 이 검찰의 보안수사권에 대해서는 왜 그리고 또 한필 전당대회 한 진행 중에 이걸 하느냐 이거죠. 조금 더 숙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데, 저는 마치 이게 강성당원들의 그 권리당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 검찰의 보안수사권이라고 하는 중요한 민생 이슈를 저는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 숙고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예. 그 김민석 전 총리가 총리를 그만두기 전에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이야기가 손석민이요. 그게 지금 대통령과 김민석 전 총리 또 정부 법무부의 생각이 그거 아닌가 싶어요. 뭐 원칙은 폐지다. 민주당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엔 동의하는데 근데 예외는 있어야 할 것 같다. 왜? 국민이 피해를 입지 말아야 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결정 권한은 국회에 있지 않느냐. 국회가 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에는 예외적으로 보안수사권을 허용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담겨 있는 건데 민주당은 뭐 워낙 강경하게 완전 폐지, 전면 폐지니까 이제 법무부에서도 우리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 그럼 민주당이 국회에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뭐 폐지가 당론이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불과 사흘 만에 예. 약간 뉘앙스 차이가 예.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근식 교수도 말씀하셨지만은 전당대회가 목전에 오니까 조금 여당 내에서 강경한 목소리가 힘을 얻는 게 아니냐. 사실 대통령도 지난달 8일 날 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과 그다음 순방 이후에 19일 날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약간의 예외 정도는 두어서 좀 뭐라고 할까 공소시효가 임박한 그런 사안들은 좀 따져볼 수 있는 예.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김민석 총리가 23일에는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26일에는 본인이 이제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찰제도개혁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은 사실 뭐 없던 걸로 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논의되면 따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자문위원장을 지냈던 박찬훈 변호사 같은 이야기도 정말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동안 1년 가까이 논의한 내용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국회로 보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수기하고 토론하고 해서 정부에서 상당한 예산도 쓰고 여러 가지 논의가 돼 있는데 왜 그걸 사장시키냐. 총리의 한마디로 이런 것이 없었던 일이 되는 거는 정말 무책임한 행정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다음 또 반면 보면은 아까 정청래 대표의 22일 날 발언이 있었는데 사실 저 부분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속내를 드러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냐 그러면 숟가락만한 권한이라도 주면은 그것이 칼로 변해서 정권에 들이댈 것이다. 결국 그러면 이렇게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검찰 수사권의 폐지 내지는 제도 개혁을 하는 게 결국 정권에 칼을 들이대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강성당원들의 그런 우려를 받아서 본인이 대표로서 이 부분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지 사실 뭐 김민석 전 총리의 부분은 책임 정치 실종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이고 정청래 전 대표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국민 피해자 보호라든지 어떤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까지 도외시하고 정권에 혹시나 만에 하나 있을 해를 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에 좀 두 분 다 직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민주당이 국회의 다수당이고 또 국민의힘의 협조가 없어도 민주당이 옳다고 생각하는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만약에 이제 보안수사권도 전면 폐지하고 이렇게 형사소송법 개정해서 10월에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고 그렇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렇게 된 상황이 앞으로 국민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게 도움이 될 것이냐 또 일부는 피해가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총선 대선으로 가면서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뭐 그 평가 예, 받을 수 있다고 예, 봅니다. 예. 정치 집단은 그게 또 여당의 몫이죠, 뭐. 그렇죠. 예. 뭐 야당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본인들 특히 집권 여당은 정부 여당은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 평가를 받는 거고 평가의 또 수단 중에 하나가 뭐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받기 때문에 이제 뭐 두 분 말씀들 중에도 우려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 해소해 나가는 게 맞는 거고 가장 중심은 국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범죄 수사 역량이 총량이 축소되지 않도록 그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고 지금 뭐 전당대회 말씀하시는데 우리 금방 주앵커 말씀대로 10월 2일까지는 그때는 출범을 해야 됩니다. 예. 중수청, 공수청이. 만약에 지금 저들이 서둘러 가지고 법을 만들고 또 긴밀한 토론도 하고 입법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러면 이따가 지금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그냥 하지 말자. 아니 그럼 야당도 밖에만 있지만 빨리 들어오시라니까.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같이 논의를 하고 법사위를 정상화시키고 국회를 정상화시켜야죠. 밖에 다니면서 민생 챙긴다고 하지 마시고 열려있는 국회를 왜 보이콧을 합니까? 그리고 집권당 제1당 대표라는 사람은 팻말 들고 부정선거 외치고 다니고 그건 정말 안 됩니다. 들어오셔가지고 논의를 하고 본인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토론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들어서 10월 2일 출범하는데 자꾸 일각에서는 흠집 내려고 제대로 안 될 거다. 졸속이다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남은 기간들도 저는 길지 않다고 봅니다. 이럴 때는 머리를 맞대고 모든 우려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 만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동안 안 되면 또 한 달을 연장해가지고 보안 수사 요건을 요구를 해서 수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됐든 뭐든 중수청이 됐든 그 수사관들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징계도 하고 교체 요구권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과도한 우려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접근보다는 여기는 좀 보완이 필요합니다. 할 때는 그런 의견들을 주시면 또 우리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고 여당에서 논의를 해서 완벽하게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민수 의원도 뭐 그런 얘기는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은 그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인데 보안수사권 폐지되면은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분명히 전 들었거든요. 그런 의견이 민주당 내에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저는 듣지는 못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선거를 남아 있지요. 근데 그걸 의식해가지고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되니까. 아니면 불리하니까 이건 안 하겠다. 그러면 이거 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고 우리가 집권 세력으로서 책임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보실 때 이게 피해가 됐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지 않도록 보안수사 요구권을 실제로 하는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검찰개혁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정치 경찰이 또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현재 해야죠. 못 나오게. 알겠습니다. 예. 자, 이 검찰개혁, 보안수사권 문제는 아마 전문가들과 함께 1시간, 2시간을 토론해도 시간은 모자랄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께 그때그때 상세한 소식 전해드리고요.